자, 추세선 매매 강의 목차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준비한 게 추세선 긋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파 이탈, 지지 저항의 연관성과 오늘은 이제 지지 저항에 대해서 지지 저항을 어떻게 찾아서 투자에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짧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번 주에 제가 한 템포만, 한 스텝만 나가서 돌파 이탈 지지 저항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지 저항을 찾는 방법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면 지지 저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되돌림목과 눌림목 그리고 마디가 등 진도가 나갈 건데 요렇게 5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실전 투자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전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 어떠한 방법보다 정말 큰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지지당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보조지표 1, 2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평선, 이동평균선이죠.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 ATS 설정하는 방법, 이 모든 걸 다 배웠으니까 설정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캔들의 이해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동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자 파동, 어떠한 파동 이런 것들 많은데, 삼각 수렴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파동을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이해, 활용 방법까지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 모든 것을 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매주 금요일 이 시간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 분석 있잖아요, 앵커님.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꼭 집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게 지지 저항의 활용이에요. 활용이고, 추세선을 활용해서 돌파 이탈, 지지 저항의 실전 매매의 활용입니다. 자, 돌파와 이탈은 저번 시간에 추세선을 그으면서 여러분들의 강의를 좀 길게 했을 겁니다. 왜? 추세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긋는 기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돌파와 이탈. 돌파라는 것을 제가 그때 한번 저번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돌파라는 것은 추세선을 이었을 때 대추세를 이탈하는 구간. 이탈하는 구간을 상승 추세에서는 돌파라고 표현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시만요. PPT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돌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추세선을 넘기고 올라가는 차트를 돌파, 그리고 추세선을 그었을 시 추세선 하단으로 하락하는 구간을 이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지와 저항은요, 강한 추세를 넘어갔을 때 방향성에 따라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돌파와 이탈이라는 표현을 쓰며 추세선을 넘어간 그 포인트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파동에서의 지지와 저항은 미래에 어떠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진입과 청산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그 부분이 다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했을 때 진입에 대한, 청산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돌파에서 지지와 진입 포지션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1, 2, 3를 이탈했을 때 그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 어느 한 구간을 도달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 부분을 다시 2차 지지 이후 파동을 치는 겁니다. 나중에 파동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부분이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선을 아무 때나 다 끊는다고 그 부분이 다 지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정확한 추세선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숙지를 했다면
그 부분에서 분명한 지지와 저항, 지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지죠. 그리고 저항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진입 구간을 안다는 것은 청산 구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손절이라는 거죠. 어느 한 구간을 이탈했을 때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추세선으로, 여러분도 보다시피 추세선으로 할 수 있고, 추세선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추세선 매매를 모른다면은 이런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찾는 방법도 있겠으나 추세선 매매를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꽃이에요. 꽃.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제일 찾기 어려우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매매에서 제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자, 이러한 부분을 지지라 그러고, 그리고 이탈은 저항을 보시면요, 저항이라는 겁니다. 추세선 상승 추세가 이어오던 것이 하락으로 시작되는 구간을 선을 이었을 때 이탈했던 하나의 파동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부분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저항이 되어서 빠져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차트가 다 어떠한 추세선을 그었어도 다 이런 기준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을 때, 제가 추세선 강의를 할 때 꼭 3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선, 대추세, 그리고 소추세, 그리고 전환 추세. 전환 추세점을 시작으로 대추세가 이탈했을 때 그 지지와 저항 구간은 강한 미래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차트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에서 제가 추세선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돌파와 이탈부터 찾아내고 그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래에 끼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현재 나스닥 200틱 차트입니다. 자, 고점부터 한번 찾아보죠. 고점을 제가 설명드렸죠. 찾는 방법. 고점을 찾아라. 찾고 나서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줄을 긋게 되면 첫 번째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돌파 구간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포인트를 연결 후에 돌파 구간은 현재 구간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첫 번째 추세를 긋고 마무리, 두 번째 추세를 또 그어보죠.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파란 선이 맞죠? 그죠? 그거는 저번에 제가 추세선에서의 지지와 저항 구간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추세선을 이탈하면 그 구간의 지지를 다시 잡아준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추세선 말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파와 이탈에 의한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추세선을 그었고 돌파 구간을 찾더니 이 구간 반경,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그었더니 밑에 구간,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서 이 구간입니다. 노란 체크가 되어 있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숫자를 제가 한번 설명하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1, 2, 3, 4번이라고 짓고요. 4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장을 해서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연결했던 이 구간입니다. 4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3포인트를 긋게 되면 연결했을 때 우리가 돌파 구간, 전환 추세라고 하는 하살표 부분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지지 라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 추세선을 그었을 때 돌파 구간, 이 현 구간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는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한번 긋고 찾아보시면 더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모든 구간에서 한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동에서 3번의 연결선을 이었을 때, 그렇다면 요 전파동, 요 파란색 구간만 저희들이 먼저 확장을 해서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번 구간에서요. 요 1번 구간에서 요까지 구간까지의 돌파 구간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차트가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3의 기준을 가지고 추세선을 3번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와 여기서 바로 옆에 고점 연결하고 한번 대추세가 나오고요. 두 번째 소추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동을 이어서 돌파 이후 다시 저점을 미는 하락 구간이 나왔다면 우리는 한 번 더 3의 추세선을 한 번 더 긋게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구간에서 다시 돌파했던 구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싸움 이후 여러분들이 넘어가면서 그 구간에서의 싸움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저항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구간을 찾아내는 것은 예전에 제가 이러한 방법을 알기 전에는 제가 추세선을 긋다가요, 여러분 끼워 맞춰봤어요. 끼워 맞춰봤습니다. 요러한 구간들이 나중에 미래에 강한 영향을 끼쳐주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미래 나중에 내가 봤을 때 요 구간에서 추세선을 한 번 더 명확하게 그어준다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줄까라고 표현을 찾아봤어요. 모든 구간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러분들이 미래에 그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와 저항을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돌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구간을 돌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 구간을 돌파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탈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죠. 이탈, 하락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요 파동,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저점과 고점의 한 파동입니다. 한 파동. 이 파동에서 요 구간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요 구간에서 제가 저점과 고점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명확하게 그어주는 세 번째 파동까지 이었다 치고 여러분 세 번째 파동까지 이었다고 치고요. 이렇게 이어주면 돌파했던 구간에 대한 미래에 끼치는 영향들,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죠. 돌아온다면 나중에 그 구간에서는 강한 저항을 잡아주더라.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다면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이 구간을 기준이라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구간을 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에 오면 매도를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짧은 손절 구간을 가져가 보겠다라는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차트에서 다 이러한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확률이 얼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내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을 배워서 활용을 해봤는데 터무니없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수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제일 많이 적용을 하고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돌파했을 때 현재 이 차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려간다면 어느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찾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나스닥만 봤는데 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는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죠? 자, 골드 가지고도 한번 찾아보죠. 골드가 어제 굉장히 강한 하락폭을 주었습니다. 큰 하락폭을 주었고요. 자, 현재 골드 차트가 좀 키워보죠. 거래량을 빼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가 조금 움직임이 둔해서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차트가 고점에서 한 번만 줄 거 보죠.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연결을 하였더니 연결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한 번 더 그어 주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그어 주었어요. 그어 주었다. 그리고 나면 요 구간이 어디 무엇입니까? 요 구간이 지지받을 수 있는 반등 구간이라는 거죠. 돌파 구간. 돌파 이후 지금 현재 화면을 좀 확대한다 보면 돌파 이후 그 자리에 지지를 받고 이탈 못하던 캔들이 이탈 못했습니다. 지지를 받고. 무슨 말이냐? 현재 요 구간을 돌파 이후 요 구간을 계속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보를 수렴을 계속 주었던 겁니다. 그 이후 요 구간이 무너지면서 강한 하락폭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현재 구간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돌파했을 때 저희들이 아까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강한 돌파 이탈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 스텝만 더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요 구간입니다. 강한 지지를 받아주던 요 구간이 이탈했을 때 강한 하락을 줄 수 있는 지지 구간을 이탈 구간을 주더라. 그러면 요만큼 내려가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죠, 여러분. 강한 지지. 요것은 다음에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캔들에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캔들의 지지와 저항 구간에 대한 이탈에 대한 확인값. 요 부분은 제가 지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부분도 세 번째 강의 시간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부분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 강한 돌파 라인을 잡아주었을 때 이 구간에서의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 그리고 돌파했을 때 이 구간에서의 지지와 저항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캔들이 너무 작게 나와서 여러분들 보시기가 힘들 건데 한 번만 더 크게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구간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오던 추세가 한 번 더 현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돌파를 하였다면 마지막 3포인트의 전환 추세가 되겠죠. 과거에서 땡겨왔을 때 세 번째 전환 추세가 될 것이고, 요 추세선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는 앞으로 땡겨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강한 지지 라인과 돌파 라인을 이어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구간의 미래에 영향을 끼쳐주더라. 어떠한 영향? 가볍게 지지받고 그냥 반등치고 하는 구간이 아니라 어떠한 포인트에 강한 구실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차트를 찾아봐도 여러분 똑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내기는 너무 쉬운데 알고 있다면 추세선 매매를 여러분들 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찾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이 미래에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에 어떠한 파동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만 지우도록 하죠. 자, 오일 차트입니다. 오일 차트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고점입니다. 저점과 저점, 그리고 저점과 저점이죠. 우리는 추세선을 제가 대추세, 소추세, 전환추세 세 번을 긋는다고 그랬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하기 쉽게 번호를 지켜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라고 짓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구간은 하나 더 있겠죠. 앞에 보면 이렇게 요것만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추세선만 그을 수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첫 번째 구간입니다. 그죠? 첫 번째 추세선을 긋고 현재 대추세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구간에서 이 구간 마지막 구간이죠, 여러분.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죠? 마지막 전환 소추세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주고 있는 소추세입니다. 아직 대추세는 무너지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것은 돌파와 이탈에 의한 지지와 저항 구간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2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어주었을 때 돌파했던 구간이 이탈하였던 구간이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느냐를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죠. 세 번째 전환 추세가 이탈하였을 때입니다. 미래에 이 구간이 강한 저항이 되어주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강한 저항 자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넘어가지 못하다가 3번에 대한 소추세를 이탈하면서 되돌림.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추세선에서의 지지와 저항. 추세선에서 이탈하였던 추세가 돌아온다면 그 전환 추세에 저항점을 맞고 하락을 줍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전환 추세의 구간까지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나는 못 믿는다. 기술적 분석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를 알면요 한 번 더 도움이 되고 두 개를 알면 두 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지금 현재 우리 해외선물 장세가 굉장히 변동이 좀 캐치하기가 힘든 장입니다. 지금 같은 장일수록 그럼 FMC 다음 주에 있고 다들 눈치 보는 이런 혼조세의 장일수록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만 있다면 최소한 파동의 움직임 정도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큰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단기 방향, 하루, 한 달,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정도의 파동 정도는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고 투자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지와 저항, 돌파와 이탈에 의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짧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매일 제가 일반 회원들한테 제가 강의를 합니다. 특강을 매일 하고 교육을 매일 합니다. 정말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면 분명히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접목을 시켜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 차트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더 알아나가시면 요 정도 부분만 아셔도 투자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또 오늘 활용법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차트를 굉장히 좀 크게 이렇게 넓게 보시더라고요. 네.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때, 또 추세선을 그을 때는 차트를 좀 넓고 크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네. 파동. 한 번의 파동이죠. 한 번의 파동이라는 것은 예. 고점과 저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을 전체를 저는 이제 차트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크게 보고 최소한의 저점과 고점의 구간에서의 한 파동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파동 자리가 만일에 차트를 이 정도만 열고 본다 그러면 네. 지금 누가 봐도 이걸 다 지워버리면 PPT 보시면 차트 잠시 볼게요. 여러분 이 정도만 차트만 열어놓고 본다 그러면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그죠? 15분 차트라도 기간은 계속 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은 그냥 혼조세죠. 혼조세.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과거 차트에서 뒤에서 땡겨와서 저점에서 확인을 하니 저점은 제가 보는 구간은 딱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속의 차트가 기간이 한 어느 정도인가요?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네요. 예.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네. 사실은 차트를 분석할 때는 네. 요렇게 한 파동 그러니까 단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차트 제가 좀 있으면 다음에 지지장까지 끝내고 추세선 강의만 딱 끝내면 최대한 분석하는 넓게 방법을 펼쳐볼 수 네.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데 왜 그렇게 보냐는 것은 네. 사실은 분석은 일봉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봉부터. 일봉의 캔들 하나가
그 캔들 안에 파동이 있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캔들 하나가 있는데 일봉입니다. 하루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요 안에는 그 수많은 파동이 있었겠죠. 그래서 꼬리도 있고 아래 꼬리, 윗 꼬리가 있는데 오늘 하루 요만큼 움직였는데 우리는 여기 결과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매매할 때 이만큼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을 일봉이 어떠한 움직임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40분을 봅니다. 240분의 캔들 하나, 4시간짜리 그리고 4시간짜리 분석을 저 끝에서 저점에서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60분에서 현재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저는 60분을 땡긴다 보면 더 밑에 큰 파동이 보이죠. 한 8월 달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달부터 파동이 올라왔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차트를 더 넓게 펼쳐볼수록 그 하나의 일봉들을 더 많이 모인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모든 게 많은 추세를 읽을 수 있으니까. 많은 파동.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움직임을 주었고 네. 그 과거의 움직임이 영향이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네. 미래는 어떻게 영향을 주겠구나. 보면 하나의 역사, 그 하루하루들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크게는 못 보니까 네.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지선이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또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할 네. 텐데 이런 지지와 저항이 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또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확률적으로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또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좀 조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거래량이 뭐 수반이 되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있나요? 그런 조건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의 구간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확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0이에요. 0. 0의 수평선 위에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51과 49%라는 거죠. 그 확률 값을 우리가 맞추는 게 매매입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서 하락하겠구나. 현재 구간에서 상승하겠구나. 그 하락과 상승의 구간은 51%를 찾기 위한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적 분석은 확률을 더 어느 쪽이 높겠냐를 찾는 거지. 우리가 이제 돗자리 깔고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확률을 더 높은 방향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방법이 과거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왔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지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항상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맞아졌는데 과거만 맞겠냐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미래도 맞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10번 중에 8번이 맞고 2번이 틀렸다면 미래에도 8번은 맞겠죠. 그게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는 자리값을 맥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술적 분석에 의한 지지와 저항 구간.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강력한 지지 자리라고 하지 이 자리는 깨어지지 않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지를 해 주었고 현재도 지지를 해주니 미래에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는 대응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은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게 법칙이고 우리는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매매는 대응이다. 현재 자리가 만일에 이탈이 나온다면 지지라고 우리는 진입을 했는데 그 구간이 무너져서 이탈이 된다면 그것은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손절을 잡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잡는 것이고 자 앞으로는 또 좋은 자리 그 밑에 구간에서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것. 주식에서도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추세에서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찾습니다. 지지 저항 찾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추세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추세에서 매매를 하지 못한다면 잡아낼지 못하는 추세에서 매매만 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적인 지지 저항 구간을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평선으로 잡아내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캔들에서 파동에서 잡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다 제가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